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2월 가계부 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은 결혼 6년차 3인 가구 맞벌이 부부이고요. 38개월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직장인, 그리고 저는 이렇게 유튜브, 블로그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이고요. 2024년까지 순자산 2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짠테크를 지향하는 집은 아니고요. 한 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2월은 정말 이슈가 많았어요. 초반에는 그 설날이 걸쳐 있었잖아요. 또 지금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고 또 러시아 전쟁 터져가지고 진짜 계좌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제가 차량 운전 10년을 하면서 경유가 2,000원이 넘어가는 걸 처음 봅니다. 그 정도로 진짜 체감하는 물가 상승이 되게 컸었고요. 그러면서 또 확실히 느꼈어요. 이게 투자가 잘 될 때는 소득 관리가 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굴리고 있는 돈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투자라는 게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시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소득 관리, 나한테 한 달 주어지는 소득 안에서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생활비를 좀 탄탄하게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더 뼈저리게 느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가계부 양식을 쓰는 분들이 이제 진짜 수천 명이 됐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주거, 식비, 통신비, 생활용품, 교육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모임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혹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비용은 도대체 이 가계부 카테고리에 어디에 적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회비, 모임비 그 자체보다는 그게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동반 모임이다. 그럼 당연히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는 기타 카테고리 안에서 모임비를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과 내가 그냥 신분 유지를 위해서 그냥 모임을 하는 비용이다. 친구 생일 기념해서 매달 3만 원씩 내고 있다. 이런 돈은 그냥 나를 위한 돈이잖아요. 이거를 생활비처럼 쓰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맞벌이 부부들은 용돈을 각각 따로 쓰거든요. 30만 원씩 이렇게 쓴다. 그럼 이 30만 원 안에서 이런 개인적인 모임 회비 이런 것도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용돈이 너무 부족한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용돈 자체를 조금 더 늘리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용돈은 용돈대로 쓰면서 그 외에 또 따로 발생하는 이런 모임비는 또 생활비로 지출을 한다. 지출액도 커지고 돈이 안 모이거든요. 요거를 생활비로 써야 될지 내 용돈으로 써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 개인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의 생활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지출인지를 공과사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면 외식도 하고 마트 가서 장도 보고 바베큐 구워 먹을 거 고기도 사고 여행지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행 카테고리도 내가 가계부에 있지만 외식비나 이렇게 문화생활 카테고리도 또 있거든요. 그럼 여행에서 썼지만 내가 요거를 외식비로 분류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행 카테고리에 적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경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이 여행을 갔을 때 총 얼마를 썼는지도 한눈에 파악하기도 쉽고 실제 여행을 갔는데 내가 외식을 안 하면 그 여행을 지속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뭔가 먹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는데 쇼핑을 조금 크게 했다. 면세점에서 뭔가를 큰 걸 샀다. 요런 건 사실 굳이 여행이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쇼핑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여행에 지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과 별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꾸민비 같은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내 옷 사는 건데 이게 가족을 위한 돈은 아닌데 라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달 꾸민비 예산을 딱 정해놔요. 한 달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만 쓰겠다 하고 그 안에서 초과하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 용돈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딱히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좀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본격적인 2월 가계부 리뷰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저는 가계부를 쓸 때 가장 처음 이달의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송도에 있는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넣었어요. 추첨제 형식으로 이제 청약이 가능했던 대형 평수라서
요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부수입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그 공모주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청약을 넣어요. 또 시어머니 생신이 있으셔가지고 식세기를 하나 사드리기로 했는데 알아보려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또 2월 달에 1타 3만 체육 쿠폰이 있었어요. 체육 관련한 그런 활동에서 뭐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쿠폰으로 돌려주는 그런 정부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전기밥솥이 약간 고장나가지고 AS 신청하기. 이렇게 미리 적어놓으면 가계부를 쓸 때마다 보이기 때문에 놓칠 일이 거의 없어요. 저희 집 한 달 생활비 중에서 고정 지출이 30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좀 굉장히 높죠. 저희 집은 월세를 살고 있어요. 요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일단 큰 현금을 좀 깔고 앉는 게 싫어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이거 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전세보다는 월세가 낫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비나 도시가스, 수리청소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부부 용돈, 보험료 몇 가지 나가는 거, 통신비, 남편 축구교실이나 아이 특활비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쫙 정리해놨고요. 이번 달부터는 그 아이 태권도 학원 비용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 달 중에 절반을 계속 쉬더라고요. 고민하다가 한 텀 쉬고 잠잠해지면 다시 다닐 생각으로 이번 달부터는 나가지 않고요. 반면에 이너뷰티를 위해서 제가 영양제를 좀 구입을 했는데 대량으로 좀 샀어요. 새롭게 할부가 들어갔습니다. 자, 2월 생활비 총액을 보겠습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모두 합한 지출이에요. 무지출 달력이 있거든요. 근데 무지출이 7일밖에 안 됩니다. 저에겐 큰 의미가 없는 무지출 달력이에요. 비율을 보면 저희 집은 항상 월세 때문에 주거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식비, 그리고 보험료나 용돈, 생활용품, 자동차, 건강, 문화생활 보통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항목별로. 자, 주거 비용은 예산이 200인데 195만 원을 썼습니다. 월세 160, 관리비가 21만 2천 원이 나왔어요. 원래는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전기세랑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면서 20만 원이 처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가스는 7만 8천 원. 자, 2월에 청구된 요금이기 때문에 가장 한겨울에 썼던 이 도시가스 비용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24평 아파트에 살 때 10만 원 넘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공급 면적 29평에 살거든요. 여기 와서는 한겨울에도 10만 원 이상 나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7, 8만 원 선에서 끊었던 것 같습니다. 수리청소는 6만 원, 한 달에 2번 이모님이 오셔서 대청소를 도와주시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밖에 못 오셨어요. 예산 안에서 잘 쓴 것 같고요. 자, 식비는 예산 70만 원인데 비교적 맞춰서 잘 썼습니다. 작년에 이제 식비가 한 달 평균 한 65만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70에서 한 7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70만 원으로 항상 잡아보곤 있어요. 명절에 끼어 있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기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식자재는 평소보다 조금 적게 썼고요. 외식비는 처음으로 한 3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북촌 한흥마을에 나들이를 갔었어요. 그리고 송도 이제 아파트 청약을 넣으면서 임장 겸 나들이를 갔거든요. 그때 썼던 외식비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는 한 달에 식비를 예산 안에서 잘 꾸려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맛집에 가서 혹은 고급 식당에 가서 플렉스를 하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 마포에 있는 한우 맛집이 있습니다. 모연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집이거든요. 한 1인분에 5만 원에서 6만 원대 정도 해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플렉스를 했습니다. 저는 예산 안에서만 맞춰서 쓴다면 뭐 한 끼 20만 원, 30만 원 되는 거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예산을 초과하면서 장도 많이 보고 뭐 외식도 많이 한다 이러면 문제지만 내가 정한 약속 안에서 그게 외식으로 다 쓰든 식비로 다 쓰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카페료는 25,000원이 발생을 했고요. 케이크를 샀습니다. 저희 집은 그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커피 값은 거의 들지 않고요. 친구들 만날 때는 어차피 개인 용돈으로 이제 음료 사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생활비에는 포함되지 않죠. 생활용품은 24만 원을 썼습니다.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초과했던 한 달이었어요. 제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시즌이 됐었어요. 저는 렌탈 서비스는 일체 이용을 안 합니다. 정수기나 안마기나 뭐 매트리스 요새는 굉장히 이런 렌탈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하나만 하면은 뭐 몇만 원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너무 생활비를 갉아먹는 주범이 돼서 저는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직수형 정수기 한 18만 원, 19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5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필터만 교체해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막 뜨거운 물이 나온다거나 얼음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모 샴푸를 구매를 했어요. 처음으로. 원래 남편만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여자분들은 아시죠? 숱이 굉장히 빠지잖아요. 너무 비어 보여, 정수리가. 친구 추천 받아가지고 웰라 샴푸를 샀거든요.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가게에서 언급하는 내돈내산 아이템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다 달아놓겠습니다. 근데 가끔 여기서 샴푸를 사면 요거를 꾸민비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생활용품에 넣어야 돼요? 요것도 좀 많이 물어봐요. 샴푸를 머리를 안 감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소모품으로 분류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색조 화장품을 산다, 립스틱을 산다, 요거는 이걸 안 사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꾸민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가정가구에서는 한경이 에어프라이기를 샀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에어프라이기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용량이 좀 작아서 아쉬웠던 차에 제가 막 서치를 해가지고 가격도 6만 원대인데 대용량이고 동그랗지 않고 이게 스퀘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밥솥이 또 고장이 나서 왜 이렇게 고장난 게 많았지? 그 AS를 갔더니 고무 패킹 문제여가지고 이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꾸민비는 예산 대비 20% 적게 8만 원 썼습니다. 1월도 그렇고 2월도 그렇고 이 겨울 끝자락에 있을 때는 꾸민비를 거의 잘 안 써요. 왜냐면 곧 봄이 오니까 3월에 봄에 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2월은 조금 이제 자제를 하는 편인데 쇼핑몰을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할인을 많이 하는 또 슬랙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슬랙스를 하나 구입했고 미용 헤어에서는 남편 커트한 비용 그리고 바디로션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 쓴 것 같고요. 건강은 예산 15만 원인데 초과를 해서 2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2월에 저랑 아이가 그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한 10일 넘게 격리를 또 했어요. 병원이나 약국 비용들도 초반에 든 게 있었고 자가키트를 이제 많이 사잖아요. 이게 비용이 막 한 6천 원 내외더라고요. 꽤 비싼데 매번 해야 되고 또 요새는 어린이집도 매주 그거를 받고 와야 돼요. 그래야 아이를 등원할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슈퍼왕치를 가진 건지 걸리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끝까지 음성이 나와요. 어쨌든 불안하니까 또 계속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키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조금 많이 나왔던 비용. 건강 비용은 항상 예산을 세워두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아프거나 하면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지출이 일어난다 해도 사실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강 보조는 제가 이제 이너뷰티에 올 초부터 관심을 많이 쏟게 되면서 관련 영양제를 구입을 했거든요. 히알루론산을 추가로 하나 구입했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여에스더 박사님 그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보충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대량 구입을 거의 안 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길래 어차피 영양제는 매일 먹는 거니까 한꺼번에 6개월치를 사게 됐어요. 저희 가족 앞으로만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이 계속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건강 비용이 확실히 확 늘어난 걸 제가 느낍니다. 자기개발 비용은 예산 대비 50% 7만 원을 썼습니다. 일단 남편 축구교실이 매달 7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요. 저는 이제 밀리에서지 연간권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 따로 나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스터디나 수강한 것도 없었어요. 요 예산 내에서 잘 쓴 것 같아요. 자, 자동차는 예산 15인데 21만 원. 주유비는 9만 5천 원 썼고요. 저는 주유소 갈 때도 제로페이 활용해서 10% 할인받아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통행료는 이번에 이제 고향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통행료가 조금 나온 부분이 있었고 주차료는 저희 주말에 가족 나들이 할 때 주차 발생했던 거 씁니다. 택시비는 아이랑 외출하는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때 썼던 비용을 말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일 플러싱 뭐를 받는다고 해서 6만 원이 또 나왔어요.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예산도 한 2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 너무 힘든 것 같아. 돈 벌 때도 마땅치 않은데 물가는 너무 오르니까. 자녀 비용은 예산 대비 절반도 안 썼어요. 9만 원 정도 썼는데요. 완전 선방했죠. 육아용품은 5만 7천 원 썼는데요.
이제 바디로션이나 립밤 이렇게 떨어진 거 샀고 10,000원짜리 소방차를 하나 사줬어요. 요거 진짜 가성비 좋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남겨놓을게요. 제가 평소에는 아이에게 비싼 장난감을 거의 안 사주는 편이에요. 아이 생일이나 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요 시즌에는 사주긴 해요. 요것도 뭐 비싼 물건을 사주진 않지만 저는 장기적인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장난감보다는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의미 있는 어떤 활동에 엄마의 서포트를 전폭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이에게 우리가 무한정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 기준에선 아이에게 이 장난감보다는 아이가 나중에 좀 컸을 때 실제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좀 크게 내다보고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놀이 활동 비용은 제가 송도 임장 갔을 때 그때 거기 유명한 키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놀았던 비용이 한번 포함이 됐고 기간 돌봄비는 10,000원. 원래 20,000원인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절반만 나갔습니다. 예산 대비 아주 잘 썼던 항목이었고요. 반려동물은 19,000원. 예산 안에서 간식을 보충했거든요.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비는 140,000원. 제가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은 자주 안 사줘도 문화활동,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는 다양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번 달에는 공룡 전시회를 한번 갔었고 또 슈퍼클로젯이라는 뮤지컬을 함께 관람을 했어요. 저는 아이가 이제 2돌 지나고 나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외부 공연을 계속 함께 봐왔어요. 아직은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아이랑 밖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아이의 배경 지식에 쌓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책 한 권 읽을 때도 지하철이나 택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책에서만 보는 아이랑 실제로 지하철도 많이 타보고 택시를 타본 아이랑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저나 남편이 조금 활동성이 있는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밖에 데리고 나가서 좀 많은 것들을 합니다. 경조사 항목은 이번 달에 대박이 났습니다. 결혼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처음으로 경조사비가 빵원이 들었어요. 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설이어서 친정은 이제 1월 말에 갔거든요, 미리. 그때 경조사 비용은 1월 생활비로 빠졌는데 시부모님이 이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식기세척지를 하나 사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사를 가는 건 아니어서 약간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경조사비를 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남편이 원래 공무원이어서 굉장히 경조사가 많이 일어나요. 한 달에 못해도 2-3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무슨 일인지 한 건도 발생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 달 생활비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이 바로 경조사였습니다. 용돈은 440,000원 똑같아요. 저희 남편은 직장생활 하니까 330,000원. 저는 이제 집에서 일하니까 기본적인 순수 용돈만 110,000원 쓰고 있습니다. 보험은 매달 똑같아요. 리모델링을 한 차례 싹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통신비는 53,000원. 요거 통신비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 휴대폰 비용은 제 핸드폰 비용만 포함됩니다. 저희 남편이 감사하게도 회사 폰을 쓰고 있거든요. 여긴 안 들어가요. 제 핸드폰이 원래는 요금제가 79,000원짜리 무제한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래? 몇십만 원 정도? 아니면 매달 25%씩 요금제 할인을 받을래? 이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요금제 할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를 정가 그대로 주고 사자니 막 100만 원이 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개통한 지 몇 개월 안 된 중고 그런 폰을 40만 원대로 사요. 그러면서 제가 쓰고 있는 기존에 또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20만 원대로 팔아요. 그래서 항상 차액 한 20만 원대로 새 핸드폰을 갈아탔어요. 그러면서 요금제 25% 할인을 받았고 또 추가적으로 가족 패밀리 요금제를 묶어놨어요. 동거가족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친정 부모님과 아니면 동생이랑 묶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부모님이랑 아주버니랑 그리고 시언니랑 이렇게 5명이 묶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SK를 쓰는데 3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9,000원 요금이 토탈 55% 할인이 되니까 실제로 나오는 게 3만 원대로밖에 안 나와요. 대박이죠. 그리고 인터넷 TV 비용이 16,000원이 나오는 거는 저는 일단
케이블을 안 봐요. TV를 안 보는 집입니다. 인터넷 비용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과거에 한 3년 이상 이제 쓰면 다시 이제 재약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낮추고 해서 이 16,000원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아낄 여지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는 서비스 비용에서 쿠팡 회비 2,9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요. 2월에 차량 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저희 남편이 정기적으로 또 차를 긁어주셔가지고 이게 차가 너무나도 막 긁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막 차 바꾸고 싶고 타기 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한 130만 원 넘게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수리도 다 하고 광택도 새로 내고 했어요. 완전 새 차가 된 거예요. 진짜 차를 타는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차 안 바꿔도 되겠다. 지금 차를 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정도 더 탈 생각입니다. 저희 남편 버킷리스트가 그 외제차 SUV를 타는 건데 지금 이 중고차를 좀 더 타면서 그 버킷리스트를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이루려고 해요. 근데 왜 이거를 생활비에 넣지 않았냐면 제가 작년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뒤에서 약간 트럭이 받아가지고 병원 치료를 다녔는데 이제 그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나왔거든요. 그게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이번에 대대적으로 차량 수리를 한 거를 거의 퉁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총 한 달 생활비는 467만 원이 나왔습니다. 부부 관련이 281만 원, 자녀 관련해서는 26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월세 160만 원, 토탈 467만 원이 나왔습니다. 항상 500만 원은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정말 오랜만에 경조사비가 없었던 덕분에 460만 원대로 나올 수 있었어요. 와, 진짜 대박. 사실 이 가계부 영상 보면서 아니 그렇게 뭐 짠테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아껴 쓰는 것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올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족의 소득이나 뭐 지출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절대적인 비용으로 한 달에 200을 씁니다. 150을 씁니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저의 소득 대비 제가 예산을 딱 세워놓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안에서만 잘 썼으면 저와의 약속을 지킨 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선 그게 잘 쓴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 달에 예산이 522만 원이었는데 10% 이상 아껴서 잘 썼기 때문에 잘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가계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내 편을 안녕!